그 우리나라가 원자탄 같은 것들,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자 기술을 갖다 쓰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국내적인 얘기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또 그렇게 보는 눈초리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통제 기술이라는 것, 이런 것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핵물질,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고요. IAEA 원자력 국제기구의 사찰 같은 것도 매우 잘 수건받고 있는 모범 국가입니다. 누가 이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만 문 열고 들어와서 더 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이 비슷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2달이나 지나서 알게 되고 이제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게 민감 국가로 지정됐는지도 딱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미국 그 에너지부가 그 미국 에너지부를 위해서 일하는 국립연구소들에다가 지시를 준 거예요. 국립연구소가 이제 다른 또 그 외부 업체 또는 외부 연구자를 갖다 접촉할 적에 어떤 지침을 따라라고 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 국가 출신은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 지시사항이라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예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 것이지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가 뭐냐라는 걸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게 그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의 국립연구소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에서 민감 국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한국이 전체적으로 민감 국가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미국의 그 에너지부 산하에는요 상당히 많은 국립연구소가 있어요. 그 국립연구소들이 국방에 관한 연구들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접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검색 보안을 갖다가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기술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유의를 해라라고는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 지침에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들어간 적도 있었고 과거에 그 다음에 또 빠져나온 적도 있었고 누차 있었더라고요. 80년대 중반에도 한 번 있었고 또 90년대 또 초중반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거기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또 도급 업체 직원이 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었다. 이게 좀 작용을 크게 한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게 그 직원은 그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걸까? 저 역시 궁금하고, 그거는 아마도 지금도 조사 대상인 걸로 보이는데 제 느낌은 좀 이래요.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였다면은 이것이 그 수사 대상에 올라서 한국 정부하고 공조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그 사항이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았을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에서 가지고 나올 만한 소프트웨어 설계도라고 하면 어떤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 자산으로서 관리되고 분류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였다면 문제가 좀 더 커졌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의 국립연구소에 어떤 도급업체에 주는, 용역업체에 주는 직원이 액세스하기도, 접근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사안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 관련 설계도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유사하지만은 미국에는 국립연구소들이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원자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가장 활발한 것이 이를테면 그 제4세대 원자로라고
물을 써서 냉각하는 것이 아니고 액체 금속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냉각하는 그러한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은 좀 들고요. 원자로 설계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뭐 중요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주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큰일이 났죠. 큰일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국연구소 직원도 아니고 그 도급 업체 직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걸린 거가 또 민간 국가로 좀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올려놓게 할 정도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려면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뭐 중요치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개선이 된다면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선이 된다면 그다음에 해제를 하고요. 그런 것들은 뭐 다반사로 있고 거기 용어가 민간 국가다라고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한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와 닿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국립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자가 있다면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줘야겠지요. 핵보유론 같은 거가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와서 민간국가로 지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우리나라가 원자탄 같은 것들 그런 네. 대량 살상 무기를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자력 기술을 갖다 쓰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국내적인 뭐 얘기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또 그렇게 보는 눈초리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 그러면은 진작에 했어야죠. 이미 우리는 1970년부터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뭐 그때부터 계속 그걸 해서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뜨문뜨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주요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이 원자력 이용의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모범 국가의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 어느 정도 노력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통제 기술이라는 것 이런 것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핵물질,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IAEA 원자력 국제기구의 사찰 같은 것도 매우 잘 수건받고 있는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항상 이러한 정말 이게 민간 기술인데 네. 잘못했다가 이게 전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미국과 공동 연구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 좋고 뭐 논하기 쉬운 배경이지만은 네. 그런 것이 메이저 원인이었다면 그건 진작에 했을 것이고 굉장히 강화된 그러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있었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는 상당히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신뢰를 갖고 있고 미국도 그 점에 있어가지고 의혹을 갖고 요번 이제 그 민간 국가에 올린 거 이런 거에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용역 직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있었다. 뭐 이런 걸로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로 봅니다. 발효는 4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좀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민간 국가로부터 해제 네.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미국 DOE 산에는 여러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들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공식화하게 되면은 그 연구소들이 다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조치를 또 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연구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국의 어떤 연구자하고 이걸 협의하고 싶은데, 그 연구자가 미국에 오기가 쉽지 않게 됐다든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논의를 좀 해야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됐다든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든가, 미국 내에 있는 연구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그걸 갖다가 알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성격이.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소들이 봤을 적에 우리가 그 한국 연구자들하고 이런 걸 뭐 연구하고 있고 이 민간 국가를 갖다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그렇다면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은 미국 DOE 에너지부 입장에서는 굳이 뭐 지금 그 자기들이 관리하는 국립연구소들이 그 사안을 갖다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그걸 너머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죠. 물론 또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기간이군요. 그러니까는 네. 약간 공시가격 같은 거. 맞습니다. 예, 아파트 공시가격 같은 거 이제 미리 알려주고 뭐 맞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어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알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국무부나 네. 이런 것하고도 별도로 에너지부에서 알아서 자기 국립연구소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랑 협상할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거나 한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된다거나 그럴 만한 사안인 건가요? 저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상황에서는 벌써 이걸 아젠다로 들고 나왔죠. 이게 그런데 여러 상황을 봤을 적에 이것은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되거든요. 좀 맨 처음에 이게 떴을 적에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가 2035년에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갖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가도 혹시 뭐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 10년 남았고 정부가 누출된 것이 심각했으면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어떤 간에 이걸 조사하려고 나섰고 우리나라 정부가 모를 수도 없고 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큰 아젠다로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딱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조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한국이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민간 국가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민감하게 나니까 갑자기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한국이 왜 이렇게 여기서 민감하게 나오지?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적에 갑자기 누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놀라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확 놀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놀라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누가 이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문 열고 들어와서 더 놀라는 거 있잖아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사안이 벌써 그것도 한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아무래도 이것이 당시 아마 1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도 사안이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단 이제 지켜보자 했는데 그거로도 몇 번의 사례가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유사한 사례가 그렇게 자꾸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라서 조치를 내린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데 이게 민간 국가다. 네. 또 원자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기자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한수원에 좀 확인을 했더니 우리 쪽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보기에도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관계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 개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그 국립연구소니까 한 발짝 더 앞서간 연구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업용 원자를 운영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는 큰 관계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그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네. 정리가 다 마무리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제서 불거진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이 연장성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이러한 정보 교류의 협력 문제를 갖고서 우리를 압박하려고 했었으면은 그 전에 했어야죠. 그 전에 우리는 너희 한국하고는 잘 상대를 안 하겠어. 라고 그래가지고 너 민간국에 올리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압박 수단으로 되지만은 이건 나중에 다 해결되면 했거든요. 그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의 원전 교류나 관련 기술 교류나 이런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현재로서는 보는 게 적절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4월 15일 이후로도 이게 그냥 발효가 된다고 하면 좀 정말 최악의 영향까지 미쳐질 수 있다. 민간 국가가 됨으로 해서 네. 라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방문 연구자들 또 이제 뭐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연구자의 뭐 미국 연구소와의 협력이라든가 출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가해질 텐데 만약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누가 이제 뭐 미국 연구소 방문하고 싶다 할 적에 오지 마. 너 받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상황을 지켜볼 거로 봐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큰 문제 없이 보안 규칙이 잘 준수가 되고 한국과의 이러한 뭐 정보 교류에 있어가지고 크다란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해제할 겁니다. 그 사이에 좀 불편함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3년 전에 네. 미국의 그 알곤 국립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우라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실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슈퍼바이저와 같이.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시카고에 했던 알곤 내셔널 랩이고 그 타겟은 아이다호 내셔널 랩. 지금 뭐 이슈가 됐던 네. 아이다호 내셔널 랩에서 핵물질을 많이 만지거든요. 그 아이다호 내셔널 랩을 방문하는 케이스 했었는데 이른바 그 큐 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보안 자격 통과예요. 그 보안 자격 통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왜요? 모르죠. 지금 아마 제가 이제 미국인이 아니어서일까요? 아마 저는 그것이 메이저 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못 갔죠. 못 갔는데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3국인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어쨌든 간에 그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이 통제를 갖다가 이번에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좀 유익 있게 봐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또 협력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뭐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또 해제하고 이건 늘 다반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도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이스라엘이 또 관심이 또 이런데 핵무기에 관심이 많은 나라니까 혹자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연구소 차원에서 교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뭐 상업용 네. 원전이라든가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민간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교류 전혀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앵커님이 파악한 대로 콘트랙터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콘트랙터 뭐냐면은 미국은 독특하게도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구소에 대해서 콘트랙을 맺습니다. 계약을. 우리 같은 출연금을 갖다 이게 주는데 그 출연금 자체를 주는 걸 일종의 콘트랙 개념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콘트랙터가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콘트랙을 맺지 않은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하고도 정부 산하의 연구소하고도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려고 한다면 뭔가 우리 느낌에는 민간하고도 그런 제동이 좀 걸리는 면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별개다. 민간 중에서도 만약에 DOE하고 미국 에너지부하고 콘트랙을 맺었다. 네. 그렇다면 콘트랙터 됩니다. 네. 민간 회사인데 민간 회사가 나 이거 무슨 연구를 하는데 DOE로부터 연구장을 받는다. 그게 콘트랙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뭐 있긴 있죠. 미국에 있는 그 민간 기업 중에서도 그런 콘트랙을 받지만 그 콘트랙을 받는 분야에 국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도 자기가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DOE로부터 연구장을 받는다. 그럼 콘트랙을 맺거든요. 그럼 콘트랙터 됩니다. 근데 그 콘트랙터가 됐을 때 연결 받는 거는 그 연구 분야에 하는 게 됩니다. 그걸 미국 웨스팅하우스 전체에 대해서 다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규제 지침에 대해서 자기가 반영을 해야 되고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안을 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콘트랙은 미국의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국립연구소 대부분 다 이게 콘트랙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민간 쪽에 되는 거는 굉장히 많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서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정도가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면 러시아가 중국이 또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체코에서도 우리 그 삼국이 붙었었고 15년 전에 UAE에서도 이 삼국이 붙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경쟁 국가로 특히 원자력부에서 나타난 거는 유일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경쟁하는 거의 프랑스와 더불어서 네. 유의한 정도의 서방 네. 친화 네. 이제 서방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차세대 기술은 미국이 훨씬 앞서 있나 봐요. 그거는 훨씬 앞서 있죠. 왜냐면 미국은 뭐 연구를 한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 이른바 제4세대 원자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한 규모는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도 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독자로 개발하기보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번에 이런 그 민간 국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가면 갈수록에 그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제 봤을 적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하고 파트너십을 맺지 않고서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원자력을 갖다가 주도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대표 주자인데 거기서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불가리아 같은 데는 이제 그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잡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기 공급자들 두산 에너빌티를 비롯해 가지고 기기 공급자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전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아주 견제하는 입장에 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기술 패권주의를 갖다가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술 패권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되는 것은 미국은 그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